안녕하세요. 뚜네TV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10억 간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P 500, 그 다음에 QQQ, 정말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법이라고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7번 사항에 보면 제가 비트코인 꼭 10%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S&P 500과 그다음에 QQQ는 연평균 8에서 15%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17%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셔야 되는 건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변동폭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오늘의 주제는 좀 과장될 수 있겠지만 "왜 비트코인이 10억을 갈까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저히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뭔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코카콜라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코카콜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인데 코카콜라를 많이 먹을수록 S&P 500이 쭉쭉 우상향을 하고 워렌 버핏 형님의 코카콜라가 쭉쭉 또 올라가고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배당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코카콜라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좀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이 왜 중요하냐?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댔어요.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물가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S&P 5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 수익률 뭐 8% 정도를 본다고 하죠. 그쵸? 그 밑으로 다 아래야. 그러니까 S&P 500 정도를 투자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에 가장 근접하게 방어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 수익률을 거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방어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S&P 500, QQQ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자산이고 화폐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지 이쪽에 있는 회장님이 이렇게 발음을 뭐야, 어쨌든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진짜 이 물가 상승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래서 은행에 저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 저축하는 순간 그지가 된다, 그지가. 지금 또 이 수천만 이 금융을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이 제일 안전하고 은행이 최고의 뭐 아무튼 이자도 잘 주고 진짜 미치겠습니다. 저희 다 부모님 세대인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아쉬운 마음에 한번 더 얘기를 해 봤고요. 인플레이션. 자,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그래프예요. 비트코인 그래프. 인베스팅컴에서 제가 이제 따 왔고요. 제가 비트코인을 2017년도 이때 당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에 처음 접하게 됐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제 정보과 개원이 전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를 다녀온 정말 똑똑한 친구였는데 "중대장님." 하면서 나중에 저녁 후에 저를 찾아와서 "앞으로 세상이 정말 이 암호화폐로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저한테 3 시간을 강의를 하고 왔어요, 3 시간. 그래서 제가 저희 식구들, 우리 회사 지점장들을 다 모아 놓고 "그래, 한번 더 얘기해 봐라." 그래서 3 시간을 강의를 하고 갔습니다. 이때, 이때, 이때 투자를 한 그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결과가 어땠냐,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그 자리에서 어떤 친구는
비트코인 얘기를 듣자마자 비트코인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 당시 무슨 트론 트론 뭐 아무튼 트론이라는 암호화폐를 무슨 0.02 뭐 이원 사문인가 아무튼 그렇게 사 가지고 진짜 6 개월 만에 10억을 벌었다는 친구도 있었었어요. 그리고 퇴사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본질적으로 지금 이 비트코인은 우상향을 이렇게 해 왔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와세다 대학교에 나온 그 저희 정보과 개원 병사 엄청 똘똘하고 친구죠. 똘똘한 친구죠.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암호의 화폐가 가진 미래와 비전, 탈중앙, 국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환상적인 어떤 미래를 그렸을 때 너무 다 맞는 얘기고 다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진짜 구구절절 1 부터 100 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대박인 거야, 대박. 근데 그때 2017 년도 당시에 저는 해외 주식 쪽에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하나가 딱 걸렸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못한 거절이 뭐였냐면 "야, 그거를 미국이 이 세상 패권을 쥐고 있는 달러 패권, 기축통화, 깡패 그쵸 미국이 이거를 가만히 두겠냐?"라는 생각에 있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뭐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쭉 막 아무튼 우상향 갔죠. 진짜 10 배가 아니라 100 배가 넘게 간 것 같아요. 이때부터 해 가지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그때 당시에 납득하지 못했던 부분들 미국이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가만히 둘까?'라는 이 저만의 생각을 지금 돌아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왜 비트코인이 올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좀 승인도 해 주고 ETF로 편입도 해 주고 지금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그동안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장표를 제가 가까운 이유는 2017 년도에 저는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다. 근데 과연 지금으로부터 또 10 배가 갈 수 있냐? 한번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10억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트럼프예요, 트럼프. 자, 그냥 저는 세상에 그냥 일단은 끝났어요, 논리적으로. 비트코인은 무조건 10억 갑니다. 진짜 가요. 이건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쵸. 이번에 만약 트럼프가 정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저는 거두절미 다 필요 없다. 무조건 10배 이상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 배는 무조건 간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겠죠. 저는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만약 트럼프가 스스로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 지금 시사하는 이거 하나 저는 이게 가장 큰 클로징인 것 같아요. 10억 갑니다. 누가? 트럼프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무튼 그 미국 지금 대통령 트럼프 이제 대선 후보자가 친암호화폐 행보로 지금 돌아서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으로도 대선 자금을 좀 받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다 생각하는 바이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지금 미국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어 지금 현물로 108조 원 규모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8조. 엄청나죠? 108조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회사가 많이 갖고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좀 제가 메모를 하면서 같이 볼게요. 이
블랙록, 그쵸? IBIT. 그 지금 ETF가 나왔어요. IBIT라고. IBIT예요. 이거 한번 종목 검색해 보면 나와요. IBIT. 근데 이것도 지금 엄청 지금 자산이 가장 많이 몰렸다고 해요. ETF 중에. 근데 블랙록이 어떤 자산 운용사냐? 전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 어. 거의 국가 단위로 돈을 움직여요. 국가 단위로.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봐도 앞으로 오를 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전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줬죠. 그 CEO가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가장 최고의 자산이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해지할 수 있는 자산,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를 갖고 있냐? 얼마를 갖고 있냐면요. 21조 원. 그쵸? 21조 원을 갖고 있다. 21조 원. 이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상장이 된 회사고, 야, 21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 있는 회장님 스토리를 또 보면 애플의 아이폰이나 구글 이런 데가 초창기 때 투자를 많이 하신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관련한 어떤 확신을 더더욱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올랐지만 더 가는 이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콩, 미국, 캐나다 지금 ETF를 다 승인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이제 이더리움까지 나와요. 이더리움. 미쳤다.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 잘 몰라요. 비트코인만 대략 아는 거지 다른 쪽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더리움 정도는 알고는 있어요. 이런 그 지금 미국이나 홍콩, 캐나다에서도 그렇게 ETF 승인을 안 해주려다가 승인을 해주면서 이게 증시가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중국은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또 인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와 관련된 ETF를 나라가 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금지를 하고 있다. 이건 공산당이다, 공산당. 공산당의 특징,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잘못했다 하는데. 아니,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잘못하면 잡혀갈까봐. 근데 중국도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안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다 위에 있는 분들이 생각이 있어서겠죠. 그쵸? 저도 그, 이렇게 국회의원, 모모 의원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쵸? 저도 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부자 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말을 혓바닥을 잘못 올리면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조금 보수적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외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승인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좋은 호재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또 볼게요. 자, 이거 나왔네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 여기는 맥시멀리스트 암호화폐 폭등을 주도하시는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진짜 멋있죠. 네. 20조. 야, 세상에 이걸 어떻게 비트코인을 이걸 20조 가량. 그쵸? 굉장합니다. 옆에 있는 회사의 주가 봐봐요. 회사의 주가.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굉장해요. 진짜. 계속 올랐어요. 비트코인을 만약에 살 용기가 없으시면 이쪽에 있는 그 회장님의 마이클 셀러 CEO의 회사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회사의 가치도 같이 오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제가 어, 제가 이제 조금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상식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냥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장단점을 조금 파악했을 때 어떤 느낌 아닌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요약을 해 놨어요 일단. 자, 비트코인은 탈중앙 뭐 국경 없는 자산이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기를 끊는 거밖에 없다. 이 정도로 정말 막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국경 없는 자산 얼마나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부자라고 하면 이런 걱정들 많잖아요. '나라가 내 돈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럴 수가 없다.' 이제 이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자, 두 번째. 화폐 가치가 정말 많이 하락된 거는 누누이 얘기했어요. 달러에 대한 불신, 미국에 대한 불신, 인플레이션 심화. 사실 굉장히 어려워져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달러를 계속 풀어서 계속 경제가 막 다 살아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약을 먹였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물가 상승률 뭐 양극화 너무 심해지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 중에 하나면 이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한다. 그래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ETF에 상장을 했다. 자, 근데 이거 되게 포인트적인 요소가 뭐냐면 금 ETF가 있어요. 금 ETF. 금 ETF도 상장해서 약 4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4배 정도. 그래서 제도권의 편입을 예상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ETF도 비트코인도 뭐 충분히 4 배에서 10배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이 어 기존에 있던 금이 갖고 있던 이 영역을 빨아들인다. 그래서 더 커진다. 이제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건데 2000 뭐 작년이었나요? 그 블랙록 아까 얘기했던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가 회장님이 "비트코인 이거 뭐 사기다. 뭐 다 팔아라. 이거 갖고 있는 직원들 다 해고하겠다." 막 이러다가 지금은 뭐 30% 이상 다 사들였어. 그쵸? "이 이유가 뭘까요?"라고 했을 때 아무튼 뭐 국제적 자산으로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이제 다시 말을 바꿨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블랙록에서 뭐 허투루 비트코인을 사들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고 거의 국가 단위 예산을 움직이는 이 회사의 대표가 그냥 쉽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대선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 야, 이건 뭐. 그리고 아무튼 핑크빛 전망을 막 강조를 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커요, 이거 두 개. 예, 뭐 이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 높으신 분들이 한번 내뱉은 말에선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는 환율이 불안정한 나라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 베네수엘라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생 엄청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국 화폐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화폐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이 채택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속속히 들리고 있어요. 엘살바도르는 법정 화폐를 채택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몰빵을 했고 결국은 성공을 지금 거둔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 지금 IMF도 아니지만 파산을 9번 한 아르헨티나도 뭐 터키도 마찬가지지만 환율이 장난 아니에요. 무슨 진짜 이런 나라가 없어. 이런 나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법정화폐로 신용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대체로 달러를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앞으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이제 종합을 좀 해 볼게요, 종합을. 여러 가지 뭐 가장 또 설득력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그냥 근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쓰고 싶은 돈은 어떤 돈일까요? 원화일까요? 유로화일까요? 위안화일까요? 달러일까요? 비트코인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앞으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 이 희소성 2,100만 개만 이제 나온다고 하잖아요. 2,100만 개. 이 희소성. 강남이 갖고 있는 이 가치, 부동산의 희소성, 뉴욕이 갖고 있는 가치, 부동산의 희소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희소성에 좀 더 집착을 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0배 이상, 10배 이상 가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마지막 끝은 뭐냐면, 제가 끝은 뭐냐면 어 제가 이제 2007 년도 8 년도에, 이제 2007 년도에 이제 군대 생활 인건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을 썼었어요, 아이폰. 그전에도 투지폰, 스카이, 뭐 펜텍 뭐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2007 년도에 처음 아이폰이 나왔고, 이제 삼성 갤럭시 노트 이걸 갖고 가면 그 당시에 다 뒤집어졌어요. 완전 최신. 와, 진짜 엄청났죠. 그전에도 뭐 그전에 돌아보면 뭐 투지폰, 그다음에 벽돌폰, 뭐 스카이, 뭐 이런 핸드폰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제 생각에는 아이폰과 갤럭시가 나온 이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현재 제 생각에는 그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국가의 제도성 이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관리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도 방어되면서 이 희소성에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인식을 했을 때가 엄청난 큰 촉매제가 아닌가. 제가 비트코인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투자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을 가만둘 것인가, 이 내 달러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식적인 입장에서 저는 미국의 말 한마디면 '비트코인 끝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17 년도 16 년도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죠?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뭐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그쵸? 이런 상황. 지금 다 인정을 해 주겠대요. 다 인정을 해 주겠대. 국가도 관리하고 더 투자도 해 주고 뭐뭐 해 주겠대.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조금 더 비트코인이 이제 시작인 태동의 단계에서 성장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보수적으로 자산의 10에서 많게는 30% 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고 싶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변동폭은 큽니다.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거절처리나 근거 없는 얘기를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가장 걸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4 번, 5번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지금 다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다 해소가 되고 양지로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비트코인은 어떤 발걸음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어 체크하면서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몰빵하시면 안 되고 분할 매수로 하나하나씩 올라갔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씩 앞으로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식을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쪼금 자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제가 엄청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고 듣고 이게 맞나 안 맞나로 그냥 봤을 때 정도로 정리해 놓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 내용을 보고 궁금한 거, 그다음에 또는 더 알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꼭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비트코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끄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